제가 KBS 9시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봤어요. 뭘 찾으려고 봤느냐. 어제 새누리당에 저 속초 고성 출신 국회의원인 정문헌 의원이 아주 중대한 그 폭로를 했어요. 2007년 10월 3일 날 김정일과 노무현 사이에 있었던 대화록을 녹음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것을 남북한이 다 갖고 있다.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KBS에 머리 기사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을 봐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조선일보는 1편에 두 번째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게 취급된 기사예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줄도. 어디 뭐 스포츠 게임에 스코어 전하는 시간만큼도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새누리당 박근혜 두 사람의 불리한 기사는 잔뜩 나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한국의 언론이 지금 종북 좌파의 불리한 기사는 작게 취급하고 종북 좌파 아닌, 그렇고 우파라고도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여당 정부의 불리한 기사는 크게 쓴다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KBS입니다. 이게 또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칭하는 KBS예요. 또 그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명박 캠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즉 이명박 정부와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끌고 가는 KBS가 그런 식의 보도를 한다. 그런 식의 반언론적, 반저널리즘적 불공평 보도를 KBS가 한다.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보도를 한다. 이게 KBS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KBS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론의 70~80%가 이렇게 좌편향적으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가 없어요. 선거는 공정한 언론이 있어야 공정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언론이 선거판에 끼어들면 그 선거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편향된 언론 구조 하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의 언론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이 정치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언론이라고 하면은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실대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저 조선조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례적으로 이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조 시절에 보면은 우리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조선조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의정 이런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은 사관원, 사헌부, 공문관 요 세 군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관원이라 하면은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 왕한테 무엇을 건의하고 또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사헌부는 수사기관이에요.
또는 재판소를 경험하고 있어요. 공문관은 막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을 만들어요. 어느 영의정이 나쁜 짓을 한다 해가지고 요 젊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탄핵하는 이런 상소문을 만들어서 돌리면은 그게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왕이 그 사람을 자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조의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을 요 3, 4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역사학자들이 3, 4사람. 요새 그 사람들 직업을 딱 요새 기준으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냐? 기자들, 검사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요새도 한국도 비슷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2조. 2조는 관리들의 인사권을 쥐는 데죠. 막 총무청 비슷한 데입니다. 2조 중에서 핵심이 국장급이 2조 전랑이라는 직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직책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형배가 갈리는 것은 이 2조 전랑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헌부 사관원 이 공관의 인사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조의 당쟁은 2조 전랑을 어느 쪽에서 차지하느냐 하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당시에는 선비들이 특히 과거에 합격도 못하고 울분에 찬 선비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 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의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립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곳곳에서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조선조가 언론이 판치는 조선조는 언론이 제약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된 거죠. 결과는 망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전통 위에 있는 한국의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옛날부터 힘이 세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영향력이 큽니다. 사회부가 왜 났느냐? 학생과 신문의 합작이라고 해요. 사회부. 그리고 11.6 사건 같은 것도 언론의 강력한 반정부 비판이 그 뒤에까지 있었어요. 이게 또 민주화운동 때는 아주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 계엄령 체제 하에서가 아니면 한국의 언론은 한 번도 제대로 제약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기자생활 40몇 년째 하면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한국의 언론 구조가 과거와는 또 직접 양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첫째,